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저는 종로에 살고요. 와인으로 혼술하기를 좋아합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편하고 합리적으로 와인을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와인앤모어 서소문점이 새로 오픈을 했어요. 오픈했을 때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까 지인께서 소개해 주신 GD 바이라 랑에 로스라는 와인이 있더라고요. 살까 말까 막 그러다가 애매해서 안 샀거든요. 마침 오늘 이마트에 갈 일이 있어서 와인 코너에 보니까 똑같은 와인이 한 16,000원에 구했어요. 만약에 와인앤모어에서 샀다고 하면은 20,000원에 샀을 건데 그걸 16,000원에 구입한 거죠. 살려고 했던 와인을 20%나 싸게 구입한 날, 이런 기분 좋은 날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매우 유명한 와이너리죠. 샤또 무똥 로츠일드를 만드는 바롱 필립 드 로츠일드에서 칠레에서 포도를 생산해서 만드는 에스쿠도 로에입니다. 포도 품종은 쉬라고요. 그리고 빈티지는 2019년입니다. 가격은 코스트코에서는 10,000원 후반대인데 일반 대형마트, 이마트라던가 그런 데는 20,000원 후반 혹은 30,000원 초반, 그렇게 매우 비싸요. 가격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이거는 덤탱이 쓰지 않으려면 거의 코스트코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럼이랑 체리 향이 주를 이루고요. 플럼이 자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 타르의 뉘앙스도 있어요. 산도도 살짝 세요. 낮은 걸 1, 높은 걸 5라고 하면 3.5에서 4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탄닌도 꽤 세요. 역시나 칠레 시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네요. 체리 향도 세고 그런 강한 탄닌. 그냥 놔둔 일반 잔에서는요, 플럼 향이랑 그다음 되게 스파이시한 느낌이 세요. 그 스파이시한 향이 칠레의 까브르네 쇼비뇽에서 나는 그런 피망 향도 있고요. 약간 타르 향까지 겹쳐지면서 독특하게 스파이시하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도 되게 진해요. 림 부분에는 그래도 손가락이 비쳐서 보이는데 중앙 부분에는 손가락이 안 보입니다. 이 정도면 딥 루비라고 할 수 있고요. 공기를 흡입하면서 마시다 보면요, 그 강한 탄닌 속에서도 체리 향이 의외로 상큼하게 올라오고요. 아주 약간의 잔단감도 느껴져요. 신데르게 시라답게 약간은 달큰한 느낌은 살짝 줘요. 빈티지가 2019년이어서 그렇지 어느 정도 2, 3년 빈티지가 됐다 그러면은 또 다른 아주 맛있는 맛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와인이에요. 오늘 먹는 음식은요, 간만에 제가 보쌈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마늘 보쌈이고요. 보쌈은 제가 만든 거고 마늘 소스는 딴 데서 구한 거고요. 요거는 그냥 두부입니다. 보쌈 먹으면서 두부 먹으면 더 좋더라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김치랑 무말랭이 같이 보쌈이나 두부랑 먹을 만한 그런 음식들입니다. 방금 요 디켄터에 담아뒀던 걸 이 와인잔에 다시 담아서 향을 맡아보니까 약간의 오키함과 버틀함이 올라와요. 이 와인의 경우 1년 된 오크 배럴에 6개월에서 8개월간 숙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 때문인지 처음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버터리한 뉘앙스가 살짝 올라와요. 이 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좀 더 풀리면서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2019년이면 아직 먹기엔 좀 이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파워풀하고 프레시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만 더 익혀서 먹는다고 하면은 얘가 가졌던 그 파워풀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전형적인 슈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모습마저도 보여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참이슬도 딱 2잔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참이슬은 레드벨벳의 아이린, 그리고 처음처럼은 미스에이의 수지가 광고를 맡았는데 여자 모델을 없앤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참이슬이라던가 처음처럼 같은 소주의 여자 모델이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마시기 시작한 지 한 25분에서 30분 됐을 텐데 향은 좀 더 잘 익고 달큰한 그런 관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좀 더 잘 풀리게 되면은
오크베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밀키한 느낌, 그런 느낌도 조금씩 올라옵니다. 약간 한약의 뉘앙스도 올라오고요. 목 넘김할 때 그 과하지 않은 버터리한 향이 의외로 좀 마음에 드네요. 과하지 않고 적당히 밀키하면서 버터리한 그 느낌,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와인 드실 때 약간 디캔딩을 한다던가 아니면 잔에 조금은 오랫동안 놔두신 다음에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BGM은요, 매우 유명한 스웨덴 밴드의 곡입니다.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 이 곡은 앞에 시작하는 인트로가 워낙 유명하죠. 한번 들으면은 귀 속에 팍 꽂히는 그런 단순하면서도 매우 인상적인 멜로디를 담고 있고요. 유럽은 1979년에 스웨덴에서 결성된 밴드고요. 밴드의 동명 타이틀 앨범인 유럽, 그리고 두 번째 앨범인 Wings of Tomorrow, 그 앨범들 뒤로 이 엄청난 히트작인 The Final Countdown 앨범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이전에 두 앨범도 상당히 괜찮은 앨범들인데 좀 더 파워풀하고 메탈적인 사운드를 들려줬다고 하면은 3집 앨범인 The Final Countdown에서는 좀 더 가볍고 팝적이고 듣기 좋은 노래를 들려줘요. 이 밴드의 보컬리스트인 조이 템페스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소력이 있고 약간 애절한 목소리, 아주 밝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허스키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독특한 목소리를 또 갖고 있고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이 밴드가 이 앨범을 끝으로 해서 완전히 하락을 하게 되고 92년도에는 해체를 하게 돼요. 그랬다가 2003년도에 다시 재결합을 하는데 그 뒤로는 임팩트 있는 활동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앨범이 기점이 됐던 게 이 밴드의 주축 멤버 중 하나였던 존 너럼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이 앨범에서는 기타리스트 자신의 영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너무 밴드에 묻혀간 그런 사유 때문에 결국에는 탈퇴를 하고 자신의 솔로 앨범들을 만듭니다. 오늘의 선곡한 곡인 파이널 카운트다운 같은 곡에서는 그의 솔로가 상당히 단순하면서 거의 전체적인 멜로디를 따라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오늘 마신 에스쿠도로 시라의 전체적인 평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 와인을 열면은 정말 파워풀해요. 더군다나 빈티지가 지금 2021년 초인데 2019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그런 파워풀함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두랑 체리향, 약간의 타리향, 그런 향들이 중심되고 그 사이에서 칠레 특유의 피망향, 그런 피망향이 섞인 스파이시한 향이 나요. 그래서 뭔가 파워풀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맛은 산도는 레드와인치고 살짝 높고요. 탄닌은 매우 세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 와인이 천천히 변화는 하지만 이렇게 디캔터를 사용한다던가 해서 브리딩에서 열리게 하면은 점점 잘 익고 좀 더 달콤한 향으로 바뀌어요. 밀키함이라던가 버터리함, 그런 게 점점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맛도 초반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좀 더 잘 익은 과실의 향과 함께 달큰한 느낌이 들어요. 점점 맛있어집니다. 점점 더 그런 진한 과실향이 강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맛있겠다는 기대감을 계속 줘요. 이 와인은 가격 대비 상당히 만족하고 있어요. 오늘 선곡한 곡인 특히나 메인 멜로디가 너무나 인상적이고 귀에 팍팍 들어오는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은 본문에 링크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아실 만한 너무 유명한 곡인데 들으시면서 즐겁게 와인 한잔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영상이 즐거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